안녕하십니까, 전약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의 종류에는 1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D3, D3, D3가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데, 이게 이제 칼시트리올이라고 하거든요. D3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거고요.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부족하기 쉬운 그 영양소 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마그네슘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그 지식으로는 골다공증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요즘에는 비타민 D가 거의 호르몬 역할을 한다 할 정도거든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만약에 비타민 D가 요즘에 발견됐다면 아마 호르몬으로 분류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그냥 지용성 비타민이다 이랬는데, 그만큼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포는 매일 자라고 탈락하고 죽고 나가고 새로 교체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세포가 분열되고 증식하는 과정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D가 너무 부족하면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할 때 잘못돼서 이제 그게 암세포로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또 면역 기능도 당연히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비타민 D가 관여를 해서 정신질환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한 100여 가지 이상 일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하고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러면 부족할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당연히 뭐 골다공증은 나타나죠. 거기다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일부 암 이런 거에도 다 비타민 D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그럼 그 지용성이잖아, 그 뭐 축적돼서 안 좋잖아, 이러신 분들은 이것도 옛날 지식이에요. 지금은 연구를 해보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주면 간에서 저장이 돼서 일정한 혈액 농도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서 몇만 단위 주사도 놓잖아요. 그거 잘못될 것 같으면 지용성인데 병원에서 몇만 단위를 어떻게 주사를 놓겠어요? 그렇게 몇만 단위를 주사를 놔도 우리 몸에서 다 알아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데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D는 뭐 햇빛만 보면 다 합성되는데 뭐 그거 먹어야 돼? 그러시는 분 계신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요, 그 북위 38도 전후를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약간 북반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 빼고는 햇빛을 직접 쏘여서 비타민 D를 합성할 만한 그런 어떤 저기로는 아주 한여름 빼고는 많이 부족해요. 보통 이제 나는 뭐 사무실에서 뭐 점심시간에 햇빛을 자주 쬐다, 또 차 안에서 나는 운전할 때 많이 쬐다, 뭐 비닐하우스에서 나는 일할 때 하루 종일 쬐다 이러는데, 그 햇빛의 자외선에는 UV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잖아요. C는 보통 오존층에서 이제 다 흡수돼서 지구상에는 보통 일부 이제 A, B만 도달하는데,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때 필요한 거는 UVB거든요. UVB인데 얘는 유리창이나 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를 걸치면 다 차단돼서 비타민 D 합성이 전혀 안 돼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합성을 하려면 적어도 팔다리를 노출시킨 다음에 20분, 30분 자외선을 쬐야 돼요, 직접. 근데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을 하기가 요즘 현대인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햇빛을 우리가 쬐면 피부에서 어떻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냐면, UVB가 피부에 도달하면 이 비타민 D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혈관 청소할 때 콜레스테롤 설명할 때 얘기했죠.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도 만들고 또 비타민 D도 만들고 담즙산도 만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무조건 먹어서 뚝 떨어뜨려 놓으면 남자들 정력이 뚝 떨어져요. 성호르몬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 고지혈증 약 드실 사람 드세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돼서 햇빛을 UVB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서 콜레칼시페롤 D3가 되는데 얘가 간과 신장을 걸쳐야 비로소 우리 몸에서 필요한 활성형 D3 칼시트리올이 돼요. 얘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햇빛을 쬐도 내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낮다든지 또 간접적으로 유리나 이런 데도 통하는 거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적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식약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이 18.4밖에 안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그 20 이하로 나오면 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20에서 30까지는 비타민 D 부족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최소한 30 이상 40, 50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하로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혈중 농도는 100까지를 보는데 150 이상부터는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근데 여지껏 저는 100 근처 가는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요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병원에 가서 골다공증 약 이렇게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들 있죠. 뭐 포사맥스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처방받아서 약 먹으려면 아침 식전에 일어나서 공복에 뭐 식사 30분 전에 물로 드시는데 보리차도 안 되고 오렌지 주스도 안 되고 맹물로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30분 동안 눕지도 말고 이거 복약지도 하기도 엄청 힘든 그런 약을 지금 그 할머니들 처방 받아서 드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위장장애도 엄청 심하죠. 속쓰려서 못 드시는 분도 많아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주사로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 알약 먹는 거는 복약지도 하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엄청 힘들어요. 그런 약 먹으면 1년 먹고 2년 먹고 1년을 드시고 나서 다시 검사해 보면 골밀도가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대로고 어떤 분은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이거 처방해서 먹는 그 위장 부담 많은 약을 나이 드셔서 그냥 드시면서 그 고생을 하시는데도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젊으실 때 미리미리 골밀도를 아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D하고 칼슘제 이런 걸 좀 많이 좀 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석회화라는 게 있죠. 석회화를 보면 여기 한번 칠판을 보실까요? 이렇게 혈관이 있고요. 혈액에는 이제 칼슘 이온이 이제 일정 농도 유지가 되는데요. 이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뼈에서 이렇게 칼슘이 유리돼요. 그래서 유리된 칼슘은 우리가 유리칼슘이라고 하는데, 이 유리될 때 칼슘 용량 이온이 꼭 필요한 만큼, 혈중 농도에 꼭 필요한 만큼만 유리되는 게 아니라 얘는 부족하면 막 나와요. 나와서 그놈이 남아서 둥둥 떠다니다가 남은 놈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쌓여요. 석회화가 돼요. 근육이나 관절 뭐 이런 데 석회화 되거든요. 얘가 유리칼슘이 이게 석회화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칼슘은 식이칼슘이에요. 식이칼슘은 먹어서 일정하게 유지됐다가 남으면 다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석회화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칼슘제를 더 먹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칼슘 패러독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칼슘이 쌓인 석회화를 치료하려면 오히려 먹는 칼슘을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하고 칼슘제를 같이 먹어주면 좋은데요. 비타민 D만 먹으면 또 그것이 또 다른 칼슘을 농도를 너무 높여서 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칼슘제를 그래서 먹으면 식이칼슘으로 먹으면 그런 거를 이제 다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하고 칼슘을 같이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는 보통 이제 탄산칼슘은 위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구연산 칼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연산 칼슘하고 또 일부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타민 D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품은 이제 비타민 D만 먹을 경우는 이제 뭐 200IU, IU는 이제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제 단위. 200, 400, 1000, 2000, 뭐 5000 이렇게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적절한 거 하나 선택을 해서 그런 비타민 D하고 칼슘제는 이제 구연산 칼슘이 위에 좀 부담 없고 흡수도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구연산 칼슘하고 비타민 D 같은 거 이런 거 좀 드시면 좋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연산 칼슘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런 제품이 있고, 또 비타민 D는 5천 단위까지도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뭐 권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제품은 뭐 이거는 여러분 이제 가까운 약국에 가면 본인에 맞는 거 이제 잘 선택을 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또 이런 비타민제, 또 비타민 D, 뭐 칼슘 이런 거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어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또 구연산 칼슘조차도 위 부담이 돼서 약간 좀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 방으로는 이제 근과 골격을 또 근육계, 골격계를 튼튼하게 해주는 또 그런 한방 제제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같이 드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이런 걸 드시기 전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얼마나 오는가 보셔서 40 이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를 이제 한 2개월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보시고, 뭐 40 이상 나오시면 뭐 잠시 끊어도 되고, 또 수치가 다시 건강검진 할 때마다 비타민 D 같이 한번 검사를 꼭 하셔서 그 농도가 낮으면 꼭 요거 이제 한 2개월 드셨다가 또 이제 정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제 뭐 중지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면서 드시면 돼요. 비타민 D는 특히 이제 여러 그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통이라든지, 또 관절염, 골관절염, 또 난치성 뭐 요통, 또 섬유 근육통이라 해가지고 우리 뭐 흔히 뭐 담 결린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담 결림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고요. 당뇨병 있는 사람들, 당뇨병성 신경통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비타민 D는 참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혈액검사 한번 해보시고 그 농도가 얼마인가 보셔서 20, 30 이하로 되신 분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뭐 20 이하는 뭐 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뭐 30 이상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끔 혈액검사 해보고 드시고, 또 결과도 한번 검사해보고 얼마 정도 나오는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면 뭐 조절해서 드시기도 편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천약사의 건강과 양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